이어서 3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추진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땡땡땡땡.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에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광무개혁 때 제가 좀 말씀드렸었죠. 예, 지계 발급을 통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꾀했으나 예, 이게 결국 성공으로 결국 나아가지 못하고 이게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으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다. 예,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예, 결국은 이제 식민지의 일제의 힘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죠. 자, 토지조사 사업하고 관련된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가나다라마 중에서 어디입니까? 예,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예, 고급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고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겠죠. 예, 1910년대 예, 무단 통치 시기 때 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자마자 예, 바로 이제 토지 약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바로 그게 토지 조사 사업인데요. 자, 그러면은 뭐 정답은 뭐 쉽게 찾지만 그래도 토지 조사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겠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이란 어떤 제도인가? 네, 일제에 의한 토지 조사 사업.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이제 명칭을 짓겠습니다. 예, 1912년부터 해서 1918년도까지 약 7년여에 걸쳐서 이제 실시했던 근대적 토지 소유 확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면요. 일단 목적. 자,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목적은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 여기에도 분명히 양전 사업이 들어가겠죠. 예, 양전 사업을 합니다. 확립을 목표로 한다. 확립. 자, 이러면서 이거는 어떻다? 예, 표면적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예, 식민 통치를 위한 뭐다? 예, 재정 마련이죠. 예. 뭔가 찾아내겠죠. 예, 재정 마련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요게 이제 토지조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토지소유권 확립 이것보다는 실제적인 이 목적에 여러분들 더 이거를 더 주시하시고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냐? 예, 간단합니다. 기한 내에 무엇을 한다? 예, 내 토지가 이만큼 있어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부 신고주의입니다. 예, 기한 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예, 문서를 딱 내놔요. 야, 이렇게 작성해와 서류에 맞춰서 양식에 맞게 써와 그러는데 거기에 양식에는 예, 너무나 어려운 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그걸 읽을 수 있냐? 없습니다. 저도요, 가끔가다 세무서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 제가 읽을 수도 있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가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글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근데 글을 모르는 농민들이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일제가 뭐 설마 뭐 이게 토지조사업 해갖고 내가 만약에 이거 뭐 서류 작성 안 한다 해서 뭐 내 땅 뺏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뭐 일제가 하는 것은 절대 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제 토지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면요. 미신고 토지, 아까 신고 안 했다 했죠. 미신고 토지라든가 뭐 국유지 그리고 문중토지, 또 황무지, 예, 이런 게 얼마 정도 되냐면요. 예, 국토의 한 40%입니다. 예,
국토의 40%를 약탈해 간다고 표현하죠. 제가 약탈해 간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약탈. 약탈해 갑니다. 약탈에 가서는요, 이게 누가 약탈에 갔냐면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주도를 하거든요. 조선 총독부 주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 예, 나눠주는 거예요. 예,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 합니다. 이 동척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에게 아주 헐값으로 이제, 예, 처리를 합니다. 예, 아주. 뺏어가지고 헐값에 처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일본 이민자가 어떻게 될까요? 예,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뭐 물론 좀 약간 좀 살았다 하는 사람들도 오겠지만 일본에서 별 볼일 없던 사람들도 여기 와서 싼 값에 받아갖고 지주 노릇하는 거예요. 지주가 되는 거예요. 지주가. 예, 자, 물론 기한부 신고주의 해갖고 지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당시 조선 지주들 같은 경우는 신고를 제때제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예,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들은 누굴까요? 농민들이에요. 농민들. 일반 농민들. 예, 일반 농민들이 바로 이제 이 토지조 사업의 어떤 최대 피해자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소장농, 예, 이 소장농의 권한이 약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이 소장농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조선 후기 때 이 소장농들은요, 이 소장농 아시죠? 예. 지주 땅에서, 남의 땅에서 이제 농사 짓고 거기에서 이제, 지주와, 뭐 적당량을 분배하는 그런 농민들을 이제 소장농이랍니다. 우리나라 당시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다 소장농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장농들이 권한이 약화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주가 소장농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어요. 예. 뭐 소장농이 좀 아프다 그래갖고 지주가 너 내일부터 농사 짓지 마 우리 땅에서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시 조선 후기까지의 소장농들은 대부분 뭐였다? 정규직이었다. 예, 정규직 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정규직 사원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일본이 이 토지조 사업을 시작하고 일본 이민자들에게 이 토지를 나눠주면서 이 소장농들에게 가졌던 그 정규직의 권한을 없애고요. 뭘로 바꾸냐면 계약제, 이 계약제 소장농으로 전락됩니다. 함부로 지주가 마음에 안 든다, 소장농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어떤 식으로 자르냐? 예, 뭐 그냥 뭐 아프다고 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뭐 수확량이 뭐 100가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는 한 80가마 가질게. 너 20가마만 가져. 그럼 소장농이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럼 나가든가.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항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식민지 지주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제 소장농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선생님? 예,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 아까 말했지만 100가마 중에 겨우 농사 1년 내내 열심히 지었고 겨우 받은 게 이제 20% 받은 거야.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겨우겨우 거기서 이제 버텨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만주, 예, 연해주 가서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또 찾아갑니다. 농민들이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 농민들의 어떤 그런 그 고통은 시대에 따라서 방법만 바뀔 뿐이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렇게 해서 토지조사 사업이 이렇게 실시가 된다. 여러분들 내용들, 목적, 방법, 결과 내용들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약간의 내용을 바꿔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토지조사 사업이 이번에 나왔다 그래갖고 다음에 또 안 나온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또 이제 내용을 바꿔서 이게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반드시 또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5호 문제는 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예, 몇 번입니까? 예,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